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3일 오후 5시입니다. 진영 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뭉쳐야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반대로 상대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은 설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을 나쁜 말이라고 공격해야 한다. 이게 진영 논리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패거리 정신이죠. 근데 이런 진영 논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할 때입니다. 또는 전쟁에 준하는 선거 때도 아마 이 진영 논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아니고 선거도 끝났고, 자, 평상시에서 이제 국사를 논할 때, 공적인 일을 논할 때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은 이게 좀 피곤해집니다.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아주 격합니다. 우리 편끼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시하고 동지적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은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은 그 자리가 아주 살벌해집니다. 교양 있는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이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놓고 이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에 진영 논리로 대처하면은 윤석열도 국민의 힘도 애국 세력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보수가 합리주의와 비판 정신을 버리고 패거리 싸움을 하게 되면은 자가당착에 빠져서 좌파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진영 논리로는 좌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좌파는 그 속성상 계급투쟁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진영 논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 개인의 기본권을 소중히 여기는 보수가 진영 논리에 빠지는 순간 그것은 집단주의로 가고 반드시 좌파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한민국 70년 문명 건설의 사령탑이었던 청와대가 갖는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상징성을 과소평가한 데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현대사 70년 그 문명 건설의 중심 건물을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폄하하면서 정작 자신은 제왕적으로 졸속 이전을 결정함으로써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인수위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를 현 정부에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는 월권이었기에 역공을 당하고도 지금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된 뒤에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쓰면서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을 기다리겠다는 태도인데, 이건 오기를 넘어서 코미디감입니다. 서초동에서 자고 일어나 통이동까지 출근하고 급할 때는 청와대 지휘소를 이용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새집 살림을 살 판입니다. 국가사령탑이 시작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국정이 표류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약 60%가 청와대 이전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전 연령층에서 또 전국적으로 반대하고 서울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 이전은
작은 천도로 불리는데 80% 이상의 절대적 국민 지지 없이는 이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통합의 상징인 대통령궁이 잘못하면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됩니다. 청와대 이전 논란으로 지금 윤석열 지지율도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점은 보통 당선인의 지지율이 70%를 웃도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낮은 지지율로 출발하는 대통령은 그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민 통합을 그렇게 외치던 윤 당선인이 독단적 결정으로 국민 분열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보수 분열상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에 있어서 중도층은 이미 윤석열 지지에서 이탈을 하고 보수층은 7대3 정도로 분열되었습니다. 70%는 윤석열의 용산 이전 찬성, 30%는 반대.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은 약 95%의 결집도를 보여줍니다. 진영 논리로 나눠지더라도 윤석열과 국힘당이 유리할 게 없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런 추세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져 가지고 국힘당이 참패하면은 그 책임을 둘러싸고 당이 분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은 약화되는 거죠. 오는 5월 10일 청와대 개방으로 잠시 인기몰이를 할지 모르지만은 이는 요행수를 바라는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며칠 가지 못합니다. 시민들은 오히려 이런 좋은 장소를 버리고 왜 용산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엄청난 역사적 무게를 가진 청와대를 독선적으로 지워버리고 볼품없는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이고 계속되는 논란으로 다른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극성 지지층이 이런 인기 없는 무리수를 맹목적으로 비호하게 되면은 대깨문과 같은 대깨윤으로 전락해서 고립될 것이고 보수 경멸, 보수 분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5년 뒤에 권력을 다시 좌파에 넘겨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탈출구는 없는가? 밀어붙이는 것은 최악이고 백지화는 최선이며 보류는 차선이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견제로 앞으로 50일간 이전 작업은 보류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냉정을 되찾고 성찰을 한 뒤 백지화나 보류를 결단할 수 없을까요? 그리하여 5월 10일 청와대로 정상 출근하고 거기서 직무를 보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졸속 이전 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의 길을 꺾은 광우병 난동,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재촉한 해경 해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은 권력자의 허영과 오만이 부른 자충수로서 보수는 분열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한국 정치의 법칙을 새로 쓰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유세 때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 상식, 협치, 통합의 국정 운영 기조가 웃음거리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손실일 것입니다. 대통령궁은 권위, 통합,
그리고 아름다움의 화신이어야 합니다. 교양인이 발언권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아집과 독선이 권력과 결합되면 좋은 건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의 사회적 정치적 논쟁이 합리주의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도 뭔가를 남게 될 터입니다. 저는 이 점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공정하게 이 사안을 따지려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